알리익스프레스 테무로 대표되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한국 시장 공세가 매섭습니다. 저렴한 가격, 무료 배송 등 파격 혜택을 무기로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건데요. 지난 16일 정부가 해외 직구 피해를 줄이겠다며 80개 제품에 대한 직구 차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잇따랐고 논란이 커지자 결국 4일 만에 사실이 아니라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세청이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일정 수익을 얻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겠다고 해서 사용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얘기해보겠습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해외 직구 차단 논란이 커지니까 어제 국무조정실이 사실상 발표를 철회했습니다. 이번 논란의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해외 직구를 통해서 수입된 그 제품들의 그 위해성 여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신고원에 신고된 것만 해도 여러 가지 그런 신체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물질들이 이제 검출이 된 게 보고가 됐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소비자 보호의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소비자 보호 기본법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첫 번째가 그 안전에 대한 권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안전에 대한 권리는 사실 이제 소비자 권리 장전이라고 해서 그 케네디 대통령이 1962년 국회에 이제 연설에서 소비자에 대한 기본 권리를 천명을 했는데 역시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권리였습니다. 예. 그 뒤로 이제 유엔에서는 8가지로 이제 소비자 권리를 확대하면서 역시 첫 번째로 이제 안전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와 같이 중요한 이제 개인의 어떤 건강, 신체, 재산상의 위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강한 책임을 좀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주장이 제기될 수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게 지금 있어서 그 제조물의 어떤 결함으로 인해서 어떤 생명, 신체, 재산에 영향을 주면 거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안전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제 그런 기준이고요. 해외 직구를 통해서는 이러한 그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제품들이 무분별로 수입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제 정부에서는 좀 강력한 그러한 어떤 제도를 개선하고자 이제 발표를 했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아직 이제 법으로는 시행할 수 없는 것까지 좀 이제 강하게 비춰져서 소비자들이나 일반인들의 이제 오해를 좀 가져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국무조정실의 발표를 정리를 해보자면 이 KC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직구를 모두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이 80개 항목, 이 품목들을 조사해서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당초에 그 정부에 발표한 이제 그 보도 자료에 보면 네. 거기에는 이제 그 우회성이 있는 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좀 이제 강한 이제 문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말미에도 이제 관련 이제 그런 법 개정 사항이나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현재 관세법 등에서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또 단서를 달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제 이 KC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국내 이제 어떤 제조업체들에게 주로 이제 부과가 되는 그런 기준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도 물론 유럽도 그렇고 각국에서 이 자국의 그런 인증 제도가 다 있습니다. 물론 기준은 좀 다를 수 있지만요. 네. 근데 그거를 서로 국가 간에 상호 인정하는 그런 이제 협정이라든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이제 협정이 잘 되어 있질 않아서 이 다른 나라의 그 인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해외에서 수입되는 거에 이렇게 KC 인증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게 된다면 사실상 수입업자가 어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런 기준을 부과할 수 있겠지만 예. 개인 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에까지 그것을 한다면 사실상 이것은 직구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인의 어떤 그런 이 소비에 관한 권리를 이건 이제 본질적으로 이거를 차단하는 이제 그런 강한 이제 규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정부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제 한번 물러서서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이 된 제품들에 한해서 이제 좀 금지를 통제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사실상 앞서 말씀하셨듯이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각 국가들은 그런 인증 체제가 있는데 사실 이게 중국에서 들여온 이 업체의 물품에서 위해성 물질이 검출이 됐고 이걸 제대로 확인한다는 건데 사실 중국을 타겟으로 했으나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물품을 들여올 때도 그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좀 논란이 커진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 그 해외 직구를 보면 뭐 작년에 한 6조 뭐 한 8천억 된다고 그래요. 상당히 규모가 예. 상당히 늘었고요. 그런데 그게 중국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 각국에서 오는 것이죠. 뭐 미국도 역시 큰 그런 그 해외 직구 시장 중에 하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어떤 특정 업체 어떤 플랫폼 운영자를 통해서 수입되는 것만 이렇게 제한을 둘 수도 없고 예. 이게 대부분의 모든 수입 그 품목에 대해서 다 이런 규정을 둬야 될 텐데 그게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유럽연합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우리랑 그래도 일정한 그런 어떤 통상 그런 뭐 외교상의 그런 그 협정들을 체결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 그리고 또 자유무역 협정 이런 것들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정말 과도한 이제 규제라는 것이죠. 네. 그 개인이 어떤 직구하는 것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요. 그래서 그것은 좀 현행 그런 어떤 이 법제로서는 좀 실효적으로 규제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종전에 이제 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이제 규제를 좀 도입하려고 했다가 지금 잠시 좀 보류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플랫폼 운영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그 어떤 경제적인 그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어떤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역할을 좀 강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제도를 한번 검토할 필요성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유통망 자체 선제적으로 좀 제도를 규제하는 방안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사실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제품을 받고 한다면 처벌을 제대로 받고 이게 시정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거든요. 이게 가능한가요? 우선은 이제 그 국내에서 제조되는 것은 당연히 이제 그런 안전 기준을 통과해야만 이제 그 판매가 될 수 있고요. 해외 상품이 이제 문제인데 해외 상품 중에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기준치 이상으로 어떤 뭐 위해 물질이 검출됐다거나 그러면 사실은 그것은 우리 국민의 어떤 뭐 신체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건 현재로서도 관세법에 의해서 뭐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그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어떤 국민의 건강과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히 이제 어린이들이 노는 유아용품에도 그런 물질이 나왔다는 것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각국이 그런 공감을 하는 그런 규제일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충분한 그런 어떤 규제와 대책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 이 이슈는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국가 대 국가로서 이거에 대한 것을 좀 논의를 좀 확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국가 간의 이런 협정을 통해서 이것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좀 추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일정 수익 이상을 거둔 이용자들에게 종소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거든요. 이게 좀 생소한데 용어가 어떻게 나온 건지 왜 이렇게 된 건지 배경까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뭐 개인이 사용하다가 그 중고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뭐 개인이 얼마든지 그것을 뭐 폐기할 수도 있는데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사실 뭐 그것을 누구한테 판매해서 네. 또 제2의 사용자가 또 쓸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그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좀 예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이제 국세청에서 한 500~600명 가량의 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종합소득세 과세 이 안내문을 이제 보냈다고 발표가 됐는데요. 아마 여기에는 이제 그분들이 이 정도 규모로면 거래 뭐 규모 횟수나 어떤 뭐 네. 그런 금액이나 이런 규모로 봤을 때 상당히 사업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엄밀히 말씀드리면 개인이 사용했던 거를 판매하는 경우는 전혀 과세가 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이것을 그 중고 물품을 그 재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것도 하나의 사업이고 거기에서 또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고 또 개인의 이제 그 사업 소득세를 또 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사업자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이런 이제 영업을 거의 사업성 수준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이제 좀 이렇게 잘 살펴서 이렇게 살펴보고자 이제 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중고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얻었다면 사업소득을 내야 한다. 근데 그 기준이 1년에 몇 회 이상, 1년에 얼마 이상의 소득을 얻었을 때인데 네. 그 사업소득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는 게 좀 좋을까요? 그게 사실은 뭐 그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렵고 좀 약간 사안별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단지 그냥 그 어떤 뭐 규모나 횟수만 가지고 이걸 뭐 사업성이 있다고 판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개인이 어떤 뭐 고가의 물품이지만 그거를 또 뭐 2차 사용자한테 뭐 판매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냥 추정할 수 있는 근거로 그냥 보는 것이 1년간 한 뭐 50회 이상을 했다든지요. 예. 아니면 뭐 총 판매 금액이 지금 뭐 제시된 바로 한 4,8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지 사업성이 있다고 판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최철 숙명여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